여러분은 여성 스노보드 세계 챔피언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국계 미국인 선수인 클로이 김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녀 이전에 활약했던 한 선수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녀는 천재 소녀로 주목받았던 세계 챔피언이자 한때 부유한 생활을 누렸던 신비로운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극한의 훈련을 견디며 정상에 올랐지만 젊은 시절에는 반항적으로 가족과 단절되었고 3번의 실패한 결혼으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한때는 극심한 어려움으로 보호소에 머물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며 생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도 했고 다시 스포츠 시즌이 되면 국가를 위해 스노보드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녀는 과거의 열정을 되찾고 스노보드로 다시 정상에 올라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일본의 천재 스노보드 선수 이마이 메로로 한때 일본의 자랑이자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현재는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새 아이를 둔 싱글맘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여전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1987년 10월 26일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나리타 유메로입니다. 그녀는 오빠 나리타 도무와 남동생 나리타 구리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리타 타카시는 젊은 시절 스키에 열정을 가졌지만 실력과 신체 조건의 한계로 뛰어난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키 선수를 포기한 그는 지도자의 길을 걸으려 했으나 어떤 클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패션 사진작가로 전업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스키 꿈을 잊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리타 타카시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꿈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세계 챔피언이 되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엄격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마이 타미에는 남편의 혹독한 훈련 방식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과 교육 철학의 차이로 자주 갈등을 빚곤 했습니다. 이마이 타미에는 아이들이 스키를 배우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스키를 좋아하더라도 전문적인 클럽에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 나리타 타카시는 이마이 타미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며 가족 모두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결국 이마이 타미에는 남편의 독단적인 태도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 환경에서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반대 없이 마음대로 훈련을 강행할 수 있게 된 나리타 타카시는 아이들에게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훈련, 트램펄린 연습, 스키 훈련을 반복하며 밤늦게까지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딸 이마이 메로는 어린 나이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아버지는 그녀를 세계 챔피언으로 키우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메로는 또래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인형을 가지고 놀던 시절 오직 훈련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시기의 기억을 일부러 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아버지의 기대와 압박에 점점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항심은 그녀가 자라면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99년 아버지 나리타 타카시는 12살이 된 이마이 메로를 프로 스키 대회에 출전시켜 최연소 프로 스노보드 선수가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으로 메로우 720이라 불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01년 14살의 나이로 일본 스노보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일본 최연소 국가 챔피언이 되었고 2002년에는 청소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하며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의 빛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힘든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고 친구도 없이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련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그녀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훈련 방식에 반항하기 시작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녀의 반항을 성적에 취한 아이의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15살의 이마이 메로는 가출을 감행해 아동보호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시 아버지에게 끌려가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었고 1년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4년 치료를 마친 이마이 메로는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여성 스노보드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여전히 논란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5년 이마이 메로는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부족한 것은 올림픽 금메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한밤중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마이 메로가 고등학생 3명에게 미행을 당한 뒤 어두운 골목에서 심각한 신체적 침해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집으로 돌아온 이마이 메로는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나리타 타카시는 딸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분노했고 사건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녀에게 훈련 강도를 높여 몸과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이마이 메로는 18살에 두 번째로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이마이 타미에게로 갔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녀는 성도 아버지의 성인 나리타에서 어머니의 성인 이마이로 바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다가오자 이마이 메로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훈련 없이도 세계 최고의 스노보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회 출정식에서 그녀는 결의를 다지며 랩까지 선보이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올랐습니다. 2006년 2월 13일 이마이 메로는 동계올림픽 유자형 하프파이프 예선에 출전했지만 고난도 기술을 시도하던 중 착지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녀는 보드와 함께 경기장 가장자리로 충돌하면서 머리와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헬리콥터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선 마지막 순위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동계올림픽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이마이 메로는 자신의 경기 결과에 실망했지만 더 큰 충격은 일본 대중과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를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일본 국민과 네티즌들은 그녀를 향해 가혹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고의로 넘어졌다는 억측을 제기하며 국가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시그니처 기술인 메로우 720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의 사고를 두고 이마이 낙법이라는 비아냥 섞인 별명까지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이를 흉내내는 모의 대회까지 열리며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나리타 타카시는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비난을 보태며 그녀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마이 메로는 극심한 좌절과 무력감 속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훈련에 매진하며 성과를 통해 대중의 비난을 잠재우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7년 이마이 메로는 일본 스키 전국 챔피언십에 참가했으나 부상 후유증 때문인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선수들에게는 괜찮은 성적일 수 있었지만 이전의 금메달을 당연히 여겼던 그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이후 그녀를 향한 악성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를 조롱하며 또다시 공격했고 이마이 메로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감과 동기를 상실한 그녀는 스키에 대한 애정마저 잃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극도로 취약했던 그녀는 주변에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었고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호스트 클럽을 전전하며 일시적인 위안을 찾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녀는 점차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하루에 수백만 엔을 쓰기도 하며 무리한 소비를 이어갔습니다. 12살 때부터 쌓아온 프로 선수 시절의 상금과 부수입 덕분에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과소비는 그녀의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 경제적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이런 소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마이 메로는 스키 선수로서 정상에 올랐던 시절과 현재의 자신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방황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마이 메로는 사치스러운 소비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그녀가 성공한 세계 챔피언이라 믿으며 큰 축의금을 기대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녀는 10만 엔의 축의금을 약속했지만 당장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력을 숨기기 위해 변장을 하고 단 3일간 일을 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파파라치에 의해 발각되었고 사진과 함께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고 그녀는 한때 일본의 자랑이었던 인물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대중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와 자부심을 잃어버린 그녀는 삶의 방향을 잃고 절망했습니다. 이마이 메로는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주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이마이 메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에 목말랐던 이마이 메로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감정적 의지처를 찾고자 애썼습니다. 2010년 그녀는 한 레스토랑의 직원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왔고 이마이 메로는 그가 자신이 찾던 평생의 동반자라 믿었습니다. 둘은 빠르게 가까워져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단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남편은 그녀를 떠나 행방을 감췄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과 함께 남겨졌고 경제적 지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오사카의 복지시설에 의존하며 정부의 사회지원금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2011년 그녀는 또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사랑과 가족에 대한 희망을 품고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임신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조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은 다른 아이는 체중이 1kg도 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이때 자신이 임신 전 이미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 번째 남편에게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가혹한 운명 앞에서 이마이 메로는 또다시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사랑과 가족을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마이 메로는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과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을 이어가던 그녀는 아이들이 자라며 비용이 늘어나자 점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자 했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스노보드 경력과 논란 많은 이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발을 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이마이 메로는 자신감을 되찾고 대중 앞에 나서기 위해 약 300만 엔을 빌려 성형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얼굴 윤곽을 다듬고 코와 눈, 가슴 성형을 포함한 일련의 수술을 통해 외모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각종 인터뷰에 출연하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자서전 울고 아프고 하지만 웃고를 출간하며 대중에게 자신의 고난과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점차 동정과 응원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13년 그녀는 전 국민을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신 누드 사진집을 출간하고 이후 여러 누드 DVD에 출연했습니다. 2017년에는 마침내 성인 영화에도 출연하며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스노보드 챔피언이었던 명성을 활용해 큰 주목을 받았고 단 두 작품으로 약 2천만 엔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중과 언론은 분노하며 그녀를 비난했지만 이마이 메로는 이미 익숙해진 비난 속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이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마이 메로는 돈을 충분히 벌었다고 느꼈던 2017년 한때 포기했던 스노보드에 대한 열정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스노보드를 들고 오랜만에 눈밭으로 돌아갔고
그해 짧았던 성인 영화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2018년 30세의 그녀는 스노보드 선수로 복귀를 선언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훈련 시간이 단 4일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18년 3월 일본 스노보드 챔피언십에 참가해 여성 유자형 하프파이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대회 우승으로 그녀는 일본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회에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대중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9년 세 번째 결혼과 함께 세 번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늘 선택했던 상대가 자신에게 맞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 그녀는 양극성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몸 상태가 악화되며 결국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올림픽 메달 꿈은 다시 한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동안 음식점에서 일을 하였고 현재 겨울에는 스노보드 지도원으로, 겨울 이외의 계절에는 사무 아르바이트, 본인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기획사에도 소속되어 있으나 연예활동은 쉬고 있는 듯합니다. 이마이 메로의 삶은 정상과 나락을 오가며 극적인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최연소 스노보드 세계 챔피언에서 시작된 그녀의 인생은 수많은 역경과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노보드로 돌아와 우승을 차지하며 재기에 성공했지만 병마와 심리적 고통이 그녀를 다시 시험했습니다. 비록 올림픽 메달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는 삶의 방향을 새로 정립하고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마이 메로는 자신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전하고 있으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응원합니다. 참고로 자궁경부암 완치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저남성 병변이나 초기 자궁경부암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가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완치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